자, 우리 알템 질문 나온 거 보도록 하자. 558번. 일단 문제에 주어져 있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0이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있어. 거기다 쓰면 어떻게 나와? 직접. 노트에다 붙이면 되죠. 자, 그러면 사실은 분수들의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통분을 좀 하세요. 그럼 얘를 통분하면 A, B, C 분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나와서 얘가 0이더라 이런 조건이 나와. 근데 어떤 분수식이 0이라고 하는 그 말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바로 분자가 0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분모에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고 하는 저 값이 0이더라 이렇게 되는 조건을 지금 달리 바꿔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0이다 이렇게 적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 플러스 A분의 A 더하기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플러스 B분의 B 더하기 여기 C 플러스 A 여기 C 플러스 B분의 C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봐봐요. 여기 있는 이 분모를 전개하자. 그러면 AC A제곱 BC AB 해서 얘가 A제곱 해놓고 AC 플러스 BC 플러스 AB 이렇게 나와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라는 얘를 전개하게 되면 B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나오고 얘를 전개하게 되면 C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근데 잘 볼래? AB, BC, CA 얘네들의 값이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럼 얘도 0, 얘도 0이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전체적인 얘네들이 A 제곱분의 A 더하기 B 제곱분의 B 더하기 C 제곱분의 C가 돼서 약분을 하니까 얘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그 결과가 0.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일단은 활용을 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녀석을 식변적으로 좀 해주는 그런 문제인 거니까 얘는 문제 풀면서 일단 전개를 해보는 연습들이 필요하겠지, 그지? 자, 601번으로 볼게. 자, 다음 그림은 유리함수 y는 fx의 그래프이다. 이때 f를 1000번 합성했을 때 6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저 유리함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일단 밑에 있는 녀석은 별로 관심이 없고 여기에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 여기도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이 생겨서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6 여기도 6 이렇게 생겼대. 그럼 잘 봐. 얘가 y는 지금 fx야. f에다가 6 집어넣으면 얼마나? 이거 그래프를 읽기만 하면 돼. 자, fx에서 x에다 6 집어넣으니까 그 값이 얼마네? 6,0 여기가 지금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해석하는 건 6,f의 6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0,6이 되는 건데 얘는 0,f의 0이더라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 f0은 6이고 f6은 0이래. 그럼 잘 볼래? 봐라. f 합성 f의 6이야. 그러면 얘는 f 안에다가 f의 6을 넣겠다는 뜻이야. 근데 f6이 얼마였었어? 위에서 0이었잖아. 그럼 얘를 다시 쓰면 f에다가 0 넣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F0이 얼마라고? 6이 됐잖아. 아, 얘가 6이네. 그러면 F 합성 F의 6이라고 하는 이 값을 보니까 얘는 F 안에다가 F 합성 F의 6을 넣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지? 맞지? 근데 F를 두 번 합성한 결과가 뭐였었어? 6이었잖아. 아, 그럼 얘는 그냥 F의 6이 돼서 그 결과는 0이겠구나. 오케이? 아, 한 번에 넣으면 0, 세 번 합성한 거 넣어도 0. 그러면 두 번 합성한 게 6, 그럼 네 번 합성한 것도 6. 그래서 6을 넣었을 때 F 집어넣으면 0 되고 0 넣었을 때 또 F 집어넣으면 6 되고 또 0 되고 또 6 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답을 구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이야. 맞지? 얘는 식을 찾는 것보다 이렇게 함수값을 가지고 직접 찾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빠른 문제 아니야? 자, 606번. 자, a제곱 마이너스 5ab, a제곱 마이너스 5ab 플러스 b제곱이 0이라고 했을 때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 문제 질문 좀 없지? 자, 일단 이 상태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얘가 통분을 해보자. 일단 분수의 덧셈인 거니까. 그럼 얘가 a 세제곱 곱하기 b 세제곱으로 분모가 통분이 될 거고 분자는 a의 6제곱 더하기 b의 6제곱을 구하라 이런 뜻인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야? 5ab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그게 뭘 알면 되는 거냐면 a 6제곱 더하기 b 6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양변을 세제곱. 그럼 잘 봐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전체 세제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a 6제곱 더하기 b의 6제곱 더하기 3배의 a제곱 b제곱 해놓고 여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까지 나와. 그런데 우린 지금 알고 싶은 게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 a 6제곱 더하기 b 6제곱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좀 빼자. 그럼 마이너스 3a 제곱 b 제곱에 여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빼주게 되면 이만큼이 사라질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ab였으니까 걔를 세제곱하게 되면 5ab의 전체 세제곱에서 3a제곱 b제곱에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빼는 결과와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는 좌변 가지고 움직인 거고 여기는 우변 가지고 움직인 거야. 여기는 얘 가지고 움직였다는 뜻이야. 그럼 얘를 가만히 계산을 봤더니 얘는 125에 a 세제곱 b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봐. 여기는 얘의 정체가 5ab니까 곱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15에 a 세제곱 b 세제곱이구나. 됐니? 그랬더니 똑같이 맞췄으니까 얘는 110에 a 세제곱 b 세제곱을 쓸 수 있을 거니 뭐가? a 6제곱 b 6제곱. 그럼 이제 여기다 합치면 a 세제곱 b 세제곱 분의 여기 110에 a 세제곱 b 세제곱. 나왔겠지, 그지?
자, 지금 y는 x-1분의 3 플러스 2라고 하는 저 그래프에서 1, 4분면에 있는 한 점을 p라고 했고 그 p의 좌표를 a, b라 했다. 그랬을 때 a-1 플러스 b-2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보자요. 자, 여기에 이 그래프를 그려서 점근선을 그려보면 여기 x는 1이라는 점근선, y라는 2라는 점근선이 지금 문제 나와 있을 거야. 그런 상태에서 1, 4분면에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 그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를 지금 p라고 했고 얘가 a, b래. 잘 봐. a의 길이가 어디 있니? a의 길이라는 건 요 핑크색 점선이 a라는 길이를 가질 거야, 그지? 그럼 마찬가지 P에서 이렇게 X축에서 수선 내렸을 때 이 핑크색 점선이 B라는 길이를 가질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뭘 뭐라고 했냐면 A-1 더하기 B-2라고 하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래. 오케이? 자, 근데 봐라. 아까 얘가 A였잖아.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 요 길이가 1이야. 그럼 A-1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는 얘가 A-1이다 이 뜻이야.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나오는 요만큼이 B-2다 이런 걸 뜻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A-1과 B-2의 합이 최소일 때 그때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혹은 이 직사각형의 둘레길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는 A-1이 가로의 길이 B-가 세로의 길인 거니까 얘네들은 둘이 더한 녀석의 최소값에다 2배 하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즉 문제에서 주어진 이 P라고 하는 이 점에서 점근선을 향해서 수선을 내렸을 때 걔네들을 각각 한 변으로 갖게 되는 직사각형의 관련된 녀석이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다.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지. 맞지? 근데 잘 봐. B라는 녀석의 정체는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에 그러면 A, B인 거를 다시 쓰면 A, A-1분의 3 더하기 2라고 써도 되나? 요 함수의 점인 거니까. 그러면 얘가 B라는 녀석이겠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A 플러스 A-1분의 3 플러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인 걸 다시 쓰면 A-1 더하기 A-1분의 3이 됐고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 산술기압 평균. 2배의 루트 A-1 곱하기 A-1분의 3 약분했으니까 2루트 3이 최소값이야.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문제에서 최소를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전제조건이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산술기압 평균이 옵션으로 꼭 있어야 돼요. 얘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 y는 2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래. 그러면 쟤는 x는 0, y는 0 이렇게 점근선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나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그런데
K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Y는 X 플러스 K래. 그럼 일단 Y는 X라는 직선을 싹 그리고 얘 기울기 1인 직선인 거니까 얘랑 평행한 상태로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얘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 그랬을 때 생겨나는 교점 두 개, 얘하고 얘, 혹은 얘하고 얘, 혹은 얘하고 얘, 이 녀석들을 지금 우리는 각각 A와 B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A와 B에 의해서 생기는 중점, 얘와 얘에 의해서 생기는 중점, 얘와 얘에 의해서 생기는 중점들을 하나로 싹 연결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나오겠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니.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2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x 플러스 k라는 녀석과 만나는 점의 좌표.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보니까 양변에 2x를 곱해버리면 2x제곱 플러스 2k에 x 1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게 된다면 그 알파와 베타라는 녀석이 여기는 요 점의 x값, 요 점의 x값을 각각 알파와 베타를 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됐어? 자, 그런데 우리는 알겠다. 잘 봐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냐? 근거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게 되지. 맞지? 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이 녀석의 중점,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고 여기에 생겨나는 이 중점들의 x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더라 이런 뜻인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문제 읽으면 선분 A, B에 중점들이 만들어내는 P라고 할 때 그 P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맞지? 생각을 해봐봐. 이 알파라는 녀석이 있고 베타라는 녀석이 있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점의 좌표를 쓰게 되면 알파, 알파 플러스 k라 쓸 수 있지.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요 점의 좌표는 베타,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잘 봐봐. 여기 나온 요 중점의 좌표는 얘와 얘의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k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파 플러스 k랑 베타 플러스 k를 더할 거니까요. 근데 봐봐. 좀 전에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걸 알려줬지? 마이너스 k라는 걸 알려줬지. 갖다 집어넣어 보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k, 2분의 k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 이거 마이너스 k인 거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2k 해서. 근데 얘네 둘 사이 관계가 좀 뭐야? x에 뭔가 들어오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y가 써라 이 뜻인 거잖아.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중점이 이루는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네.
자, 628번 문제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집합 AN이라는 녀석이 있고 BN이라는 녀석이 있다. AN 세모 BN은 저렇게 된대. 그 원소 중에서 최소값을 지금 FN이라 했을 때 F4부터 F9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어. 자, 보자. A라는 녀석은 A의 N이라는 녀석은 X가 X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6보다는 작거나 같대. 자,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X가 여기가 2X의 제곱 2N의 제곱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2N 제곱 플러스 5까지. 자, AN 세모 BN 문제에서 얘네 둘을 가지고 합집합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라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런데 얘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마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여기다가 이 AN이라고 하는 저 녀석을 쓰게 되면 얘가 A의 N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N을 썼을 때 그리고 이 형광색이 BN이 될 거야.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 물론 저걸 다 성립하는 거 아니야. 성립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아무튼간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AN하고 BN의 합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AN과 BN의 교집합이 되는 형태가 아니겠나?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이런 것들 그러면 AN과 BN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게 되면 그 결과는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지금 그 결과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시간 좀 있으면 나가야 되겠어. 자, 그럼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인 거니까 여기 있는 얘가 최소값 F의 N 이런 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문제에서 F의 4분의 1 더하기 F의 5분의 1 해서 얘를 F의 9분의 1까지를 더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 제가 왜 1부터가 아니라 4부터일까? 대소관계가 좀 바뀔 거라는 얘기 잘 봐봐. A의 1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다 쓰지 말고 A가 1만 넣어봐. 그럼 1을 넣으면 1, 4, 2인 거니까 1, 3, 2인 거니까 제가 6부터 시작해서 X 값이 쟤는 4만큼 10까지란 말이야. 그럼 B의 1은 얼마인가 생각하자. 1 집어넣으니까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7까지. 맞지? 자, 근데 A의 3을 한번 해볼게. 자, 3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 20부터 시작해서 24까지가 되고 B의 3이라는 값은
마찬가지 20부터 시작해서 여기 23까지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A에 4를 넣을게. 자, 4 갖다 집어보니까 16, 12 해서 30인가 저거? 그러면 얘는 34가 나올 거고, B에 4 갖다 집어보니까 34부터 시작해서 37까지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자, 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6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얘가 지금 A1이고 B1은 여기 4부터 시작해서 7까지 이렇게 나와. 그러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결과가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인 거니까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이 4가 나와준다 이 뜻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4라는 값이 어디서 생성된 거냐면 B에서 생성된 거예요. A는 지금 4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30부터 시작해서 34까지, 그 다음에 34부터 시작해서 37까지. 그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이 여기 30이 나왔을 거야. 근데 이 30은 AN과 관련이 있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n에다가 1 넣었을 때부터 3 넣었을 때까지는 가장 작은 게 얘랑 관련된 거야. 근데 이 4부터는 가장 작은 게 여기 있는 얘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f의 n이 되겠구나. n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돼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분수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얘가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을 뺀 것 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나오는 이만큼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쟤는 별로 신경 안 쓴다 치면 제가 이제 f의 4 얘가 4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5분의 1 빼기 6분의 1. 그럼 f의 5 얘가 5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6분의 1 빼기 7분의 1. 자, f의 6 하면 얘는 7분의 1 빼기 8분의 1. f의 9 갖다 집어넣으니까 얘는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다 더할 거니까 이렇게 사라져. 그럼 결과적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5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 녀석을 통분해서 계산하면 그게 k가 될 거고, 거기다가 110을 곱해라 이런 문제라는 거죠. 조금 자, 630번 문제 볼게.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fx는 3x-2분의 12 위의 점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a, 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어. y는 3x-2분의 12 여기에 3분의 2라는 점수가 생기고 y는 0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대. 자, 근데 여기 어딘가에다 점을 하나 딱 찍어서 쉽게 말하면 x축에 아무데나 3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는 데다 점을 하나 찍어서 세로선을 싹 그리게 될 거고 그 세로선이 이 유리함수와 이 y는 x와 만나게 되는 그 점들을 각각 a와 b라 했고 요 선분 AB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뜻인 거네. 그럼 생각을 해봐봐. 처음에 세로선 그릴 때 이 녀석의 x값이 얼마인지 몰라. k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점 A라고 하는 이 녀석의 좌표는 뭐가 되냐? 얘는 아마도 k, 3k 마이너스 2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그 k라는 녀석을 저 함수에다 x가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b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냐? k,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럼 이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더니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필요 없이 어차피 지금 Y축의 평행인 형태인 거니까 이 Y값에서 이 Y값을 빼주면 된다. 즉 3K-2분의 12 빼기의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이 녀석이 선분 AB의 길이더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 선분 A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3K-2분의 12 더하기 K. 야, 이게 좀 거시기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분수를 분모 분자에 3으로 나눠. 그럼 얘가 x-3분의 2분의 4라고 쓸 수 있게 되지. 그리고 뒤에 이거 x야. K. 여기에 k가 있었고 여기 또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를 해주면 원래 시간 똑같은 거잖아. 자, 뭐가 생각나야 돼? 마찬가지 산술기. 이 뒤에는 플러스 3분의 1가 잠깐 없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이랑 이렇게 생긴 놈 가지고 산술기 하나 쓰게 되면 2배의 루트 k-3분의 2분의 4 곱하기 k-3분의 2 그 다음 뒤에다가 플러스 3분의 1을 더해주겠다 이거지. 얘 이렇게 샥 약분되는 거니까 2 곱하기 루트 4 2 곱하기 2인 거니까 4 더하기 3분의 2 해서 얘는 3분의 14라는 최소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구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여러분들 최소값 구할 때 이 산술계가 하는 옵션이 있어야 된다. 얘는 꽤 자주 나와 문제가. 쟤는 고등학교 2학년 가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자,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무리식과 무리함수 나오게 될 건데 먼저 무리식이라는 녀석을 공부할 때 일단 무리식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얘부터 시작해요. 루트의 a 제곱과 루트 a의 제곱. 자, 선생님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 나온 얘는
절대값 a가 되고 얘는 그냥 a가 돼. 저 a에다가 양수를 넣었을 때는 사실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가 없어. 근데 음수를 넣으면 딱 구별이 된단 말이야. 잘 봐봐. 만약에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어. 그러면 루트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루트의 4가 된 거니까 얘는 그냥 2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처음에 집어넣었던 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활용을 하기 위함인 거니까 그 애를 써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 써볼게요. 그럼 얘는 사실은 루트 2i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럼 루트 2의 제곱인 거니까 4가 돼서 얘는 4i 제곱 루트 4가 됐으니까 2i 제곱. 그럼 이 녀석은 그대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결과가 그대로 나와준다는 얘기야. 그런 거니까 이 제곱이 루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분명히 다른 식을 만들어야 돼. 이해됐지? 자, 그럼 우리 고등수학 상에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할 때 가끔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x 플러스 1의 절대값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문제를 푸시오라고 하는 이런 부등식 문제가 나와. 그랬을 때 학생들은 되게 당황한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얘도 보면 절대값 x 플러스 1 해놓고 n 루트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 쓸 수 있잖아. 그럼 제곱이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지금? 안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얘를 따라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7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란 뜻인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일단 우리 복소수에서 계속 체크해봤던 문제들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식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뭘 해? 유리원을 하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분의 1이라는 게 있으면 분모 분자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하겠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A 마이너스 B분의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되는 거야. 사실 유리식에서는 부분분수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녀석들이 튀어나오긴 하지만 이 무리식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그냥 싹 정리하고 이런 게 있었지 라고 하는 기억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뜻이야. 사실은 뭔가 특별한 게 더 튀어나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가게 되면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 이라고 해서 루트 A 분의 루트 B를 쓰게 되는 얘는 순서가 바뀌었구나. 곱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케이스가 아니에요. 언제 밑에 거에서 마이너스 언제부터?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 저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그 외의 경우에는 다 원래대로 그냥 루트 A분의 B라고 쓰시면 된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도 마찬가지. 그냥 루트에 A, B라고 쓸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붙여서 마이너스 루트 A가 될 때도 있단 말이야. 언제? A하고 B가 둘 다 음수일 때.
자,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녀석들을 한번 싹 정리한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무리식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무리함수라는 녀석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배우게 되는 무리함수는 일단 생김새가 y는 k 곱하기 루트 여기 ax 플러스 b 그 뒤에 플러스 c라고 쓰이게 돼서 이 루트 안에다가 1차씩만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저 루트 안에 2차씩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고등학교는 난다. 2차씩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나오는데 그건 이렇게 완전적으로 쉽대. 그럼 그것을 절대값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하는 거고 그냥 다 이렇게 조금 바뀌는 부분이더라. 자, 루트 안에 1차씩만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봐. 우린 복소수라는 건 어디서 다루니? 방정식에서만 다뤄. 함수에서는 복소수를 절대로 다루지 않는 얘기야. 즉 함수에서는 실수만 다룰 거야. 그럼 실수만 다룬다고 하는 그 얘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힌트는 뭐냐면 이 전체 값이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가 뭐가 들어가요? 이 루트 안에가 0 이상이 들어가야만 제가 실수가 돼요. 즉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는 순간 쟤는 허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하는 저 x값은 루트 안에 있는 저 녀석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정의역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치역의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나뉘게 되는데 K가 양수인 경우와 K가 음수인 경우가 나와요. 잘 봐봐. 지금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양수가 됐을 거니까 저 녀석은 무조건 실수가 돼요. 루트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은 무조건 실수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 실수값에다가 양수 K를 곱해서 그럼 그 값은 점점 커지겠지. 그러면 이 Y값은 C보다 점점 커질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K가 0보다 클 때는 이 치역이라고 하는 요 Y가 Y바 Y는 C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치역이 되고요. 근데 K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 값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반대가 돼요. Y바 Y는 C보다 작거나 같다가 치역이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무리함수는 점교사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유리함수 할 때처럼 점교사라는 게 없고 대신에 얘는 시작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프의 스타트 되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해. 그건 뭐냐면 루트 안이 0 되는 x의 값 컴마 그때의 y값을 우리는 시작점이라고 불러. 자,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 자, y는 루트 x-1 플러스 5래. 자, 얘는 시작점이 얼마일까요? 찾아보자는 뜻이야. 되게 쉬워. 봐봐. 루트 안에가 0된대. 이 안에가 0될 거야. x가 얼마일 때? 1. 그 실제로 이 1에 갖다 집어넣었어. 그때 y가 얼마나? 5. 요 1,5라고 하는 이 녀석의 정체가 시작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똑같이 y는 루트 3-x 플러스 1이래. 이때 시작점을 찾아보래. 자, 이 안에가 0 될 거야. x 얼마? 3. 그때 y가 얼마? 1. 이 3,1이 시작점이다. 이런 뜻인 거네.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잘 봐. 이 녀석의 정의는 뭘까? 얘가 뭐가 된다? 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3-x가 0 이상이라는 뜻은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치역에다가 y는 얘가 0 될 때인 거니까 0인 상태에서 점점 작아질 거니까 아 y라고 하는 이 녀석은 1보다 크거나 안 되지. 여기까지만 해석하고 나면 이제 무리함수는 거의 대부분 다 끝나. 기본적인 내용들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 자, 볼게. 얘는 그러면 시작점이 어떻게 있냐? 시작점. 루트는 연결일 거예요. x를 못 집어넣으면. 그럼 x 연결했을 때 그때 y가 얼마야? 그래서 0,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시작점이 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x를 1 집어넣으니까 y가 또 1이다. 원점과 이점을 지나게 되는 어떤 곡선이 생긴다? 라고 해서 그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녀석이 y는 루트 x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y 루트 x를 x축에도 대칭동했어. 그럼 x축에도 대칭동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동하면 뭐가 바뀌니? y의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나와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루트 x라고 하는 녀석을 y축에다 대칭했어. 그럼 y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럼 이 녀석은 x의 부호가 바뀐 거기 때문에 얘는 y는 루트의 마이너스 x더라 이런 뜻이야. 그럼 y 루트 x라는 녀석은 원점 대칭을 한다. 다시 말하면 y축 대칭을 난 뒤에 이 녀석을 다시 x축에다 대칭을 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여기는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루트 x라고 하는 이 녀석을 시작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은 총 몇 가지가 나온다? 4가지가 나온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잘 봐봐. 이 오른쪽 두 개, 흰색과 노란색이 갖는 공통점과 파란색과 주황색이 갖는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 얘 x의 개수 얼마? 1. 얘는 x의 개수 얼마? 1. 그럼 얘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잖아. 그래서 x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좀 바뀌어. 자, x의 개수가 양수인 거니까 어떻게 돼?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향해. 그럼 x의 개수 음수인 거니까 이해하고 얘란 말이야? 어딜 통해? 얘는 왼쪽을 향해서 그래프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건 시작점 기준이야. 시작점 기준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간다, 얘는 왼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 거 두 개랑 밑에 거 두 개. 위에 거 두 개 보니까 루트 앞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 밑에 거 두 개 보니까 루트 앞에가 둘 다 각각 마이너스 1씩 곱해져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루트가 앞에 개수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가 나타납니다. 루트 앞에 양수인 경우 보니까 위를 향하고 얘를 위를 향해. 위쪽을 향해. 근데 음수인 경우 보니까 아래쪽을 향한다더라. 이렇게.
즉 x의 부호와 그 다음에 루트 앞에 곱해지는 그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그 그래프 모양이 총 4가지로 결정될 거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잠깐만 책을 넘겨서 자, 168 172, 173페이지 거기 나오는 필수 예제들 한 번씩 쭉 풀어. 세 문제밖에 안 되니까 좀 풀어보시고 좀 이따 나와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풀어보세요. 자, 이어서 볼게. 6번에서 할 거는 우리가 무리함수에 평행이동 그럼 일단 먼저 평행이동하는 방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fx는 뭐 k 루트 그냥 플러스 하죠. 루트 ax 플러스 b 더하기 c랑 gx는 루트의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이라고 돼 있어. 자, f의 그러니까 평행이동하여 이 fx와 gx가 포개어진다. 즉 어찌됐건 얘를 좌우상하로 적당히 움직여서 fx하고 gx를 딱 같이 놨을 때 걔네들이 포개어질 수 있으려면 딱 하나 먼저 보면 돼. 그게 뭐냐면 x의 개수에 해당하는 저 a와 a 프라임이 같으면 그러면 포개어질 수 있어. 단 얘도 마찬가지. 여기 앞에 값이 1이라는 가정. 왜냐면 이거 앞에 루트 4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있지만 얘는 2배 루트 x 플러스 4분의 1이라서 같은 값이란 말이야. 이 2가 안으로 들어가면 4를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의 개수를 내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기준이 하나 필요했고 그 기준은 루트 앞에 있는 값이 1이라는 가정하에 이 x의 개수가 같으면 평행이동을 통해서 포개될 수 있다더라 이런 뜻인 거야. 사실은 이 무리함수의 평행이동은 그렇게 크게 뭐 어렵고 하는 거 없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x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오른쪽을 향할 것이냐 왼쪽을 향할 것이냐를 결정했었지. 그 다음에 루트 앞에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 가지고 위냐 아래냐를 결정했단 말이야. 얘는 사실 그래프를 옮겨서 포개어지는 경우에 대한 공부를 한다기보다 이 그래프의 개형만 잘 찾으시면 돼. 그럼 무슨 말인 거냐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일단 첫 번째 시작점의 좌표를 찾아.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냐면 루트 안에가 0 되는 x값 컴마 그때의 y값을 우리는 시작점이라고 한다고 했었어.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의 개형 그림.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아까 봐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잖아. 이 네 가지는 뭐라 쓰냐면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를 향한다.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를 향한다. 얘는 왼쪽으로 갈수록 위를 향한다. 얘는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를 향한다.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총 네 가지의 개형이 있어. 그럼 그 네 가지의 개형을 결정짓는 게 얘네들이야. 봐봐요. x의 개수가 양수야. 오른쪽을 향해. 그런 상태에서 루트 앞에가 양수면 오른쪽 위, 루트 앞에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음수인데 그런 상태에서 루트 앞에가 양수면 왼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얘를 그래프를 하나하나 총 4개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잘 봐봐. 자, y는 루트 x-1 플러스 3일.
그럼 저 녀석은 시작점의 위치가 어디겠냐? 자, 루트 하나가 0 되는 x값 1. 그때 y값 3에서 여기에 1, 3이라고 하는 얘가 지금 시작점이 될 거라는 뜻이야. 맞지? 그런 상태에서 x의 계수가 뭐야? 1이야. 그럼 x의 계수가 1이라는 얘기가 뭘 뜻하는 거냐면 봐봐. 얘가 저 x-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었지. 그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x값의 범위를 찾으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x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 값보다 오른쪽에 향할 것이다 이런 친구. 그게 여기 나오는 이 정역 때문에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x값 1보다 오른쪽을 향해 갈 거고 그 다음에 루트 앞에가 양수인 거니까 얘는 값이 계속 커질 거여서 y값은 3보다 계속 커질 거야. 즉 그래프의 모양은 여기 1,3에서 오른쪽 위를 향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한번 볼게. 자, y는 루트 3-x-1. 자, 그럼 얘는 시작점 위치 얼마? 3, -1 쉽게 보이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3, -1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점이 생겨. 얘가 3, -1. 그럼 생각해보자. 이 녀석의 정역은 뭐겠냐? 3-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정역이 되겠지. 그럼 x값은 어떻게 돼?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3보다 왼쪽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x의 개수가 음수면 왼쪽을 향한다가 이래서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음에 얘는 앞에 플러스인 거니까 0보다 계속해서 점점 커지겠지. 그럼 이 y 값은 마이너스보다 점점 커질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루트 앞에가 플러스인 거니까 얘는 왼쪽을 향하는데 플러스에서 위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얘를 수학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지려면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딱 요것만 기억하는 얘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게. 자, y는 마이너스 루트에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보자. 자, 이 시작점 위치 어디?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마이너스 2, 1이 여기가 시작점인 상태인 거고. 자, 그럼 얘는 정역이야.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보다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생겨났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요 값이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값은 점점 0보다 작아질 거라는 뜻인 거야. 그럼 이 전체 값은 1보다 점점 작아지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를 향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더라. 이렇게 찾게 되는 거.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1. 자, 시작점 위치 어디? 3,1. 그 다음에 3-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점점 작아진다 아래. 그래서 얘는 3,1이 시작점이 돼서 왼쪽 아래를 향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여기 나오는 이 곡선의 그래프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표시만 하면 돼. 뭘 표시할 거냐면 x축이나 y축이랑 만날 때 그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표시하면 돼. 실제로 봐봐. 여기 x 0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래서 음수에다가 표시. 얘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라는 값입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이 표시에 따라서 지나는 4분면이 달라져.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 2, 3, 4분면을 지나. 근데 이렇게 되니까 1, 3, 4, 4분면을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지나는 4분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x축이나 y축이랑 만나게 되는 그 값의 부호만 적절하게 찍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는 그릴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이야.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는 이런 거야 사실은. y는 루트 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생겨난 그래프가 생기잖아.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사실은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의 양수 부분을 y는 x에 대해 대칭한 녀석이 y는 루트 x가 돼. 즉 우리가 그려내는 모든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차함수 그래프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 포물선의 그래프 중에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쪽을 잘라내. 반쪽만 가지고 얘를 가지고 적당하게 갖다 놓은 그래프들이 다 무리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포물선의 반쪽을 눕혀놨다는 거지. 우리가 이차함수 그릴 때는 포물선이 위로 이렇게 생기거나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된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다면 얘네들을 반씩 잘라내서 눕혀서 오른쪽을 향하든 왼쪽을 향하든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리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자, y는 루트 x 마이너스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자. 역함수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아. 역함수 제일 먼저 뭐부터 하지? x, y 바꾸라고 했었어. 그럼 얘가 x는 루트 y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돼. 그럼 얘를 싹 넘겨버리게 되면 x 마이너스 3은 루트 y 마이너스 1이 되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y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이 나와. 잘 봐봐. 자, 일단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 녀석은 시작점 어디? 1,3. 그래프 모양은 오른쪽을 향해 왼쪽을 향해. x의 개수가 양순거니까 오른쪽을 향해. 그럼 루트 앞에가 양순거니까 위를 향해. 그러면 저 녀석의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얘가 1,3이라는 점이 찍혀서 이렇게 생겨난 형태가 지금 y는 루트 x 마이너스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함수다. 그럼 볼래? 잘 봐, 칠판. 자, 이 녀석을 그려보자. 그럼 얘는 꼭지점에 잡혀 어디? 3,1이야.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서로 y는 x를 대칭해간 거란 말이야. x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 녀석의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생겨? 너무 이게 포물선이지. 맞지? 자, 봐봐. 하얀색을 데려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됐는데 포물선이 생겼어. 일단 얘랑 모양이 맞냐 다르냐? 모양이 다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얘를 데려다가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y는 x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원래는 이렇게만 생겨야 돼.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식을 보니까 지금 x-3의 제곱 플러스 1이라서 이 전체 포물선이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이 녀석의 역함수란 말에 틀렸다는 뜻인 거야. 왜? 이 차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알겠어? 그러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야, 얘가 역함수 없잖아. 근데 얘를 역함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요 값보다 오른쪽만을 함수로 보겠다. 여기가 없다고 해야 돼. 얘가 없어야 얘랑 서로 대칭이 돼서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될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라고 하는 이것까지 써줘야 답이 된다는 얘기. 이거 안 쓰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녀석을 봐봐요. 일로 와볼게. 여기서는 뭐가 3이랑 걸려있냐? x가 3이랑 걸려있어. y가 3이랑 걸려있어. y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지?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치역이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정역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는 지금 그래프를 했을 때 x 값이 1보다 큰 쪽 여기가 이 녀석의 정역인 거고 얘기는 여기 이만큼이 이 한색 그래프의 치역이 된단 말이야. 즉 y 값이 3하고 지금 관련 있는 녀석이란 뜻이야. 그런데 그게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는데 f의 역함수라는 녀석은 y에서 x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f라는 함수의 치역이 f 역함수의 정역이 된다더라. 즉 여기 있는 이 3의 값이 이 함수의 정역과 관련된다더라. 이런 부분이 생겨요.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나중에 공부할 때 다시 하겠지만 일단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꼭 써줘야 되겠다. 왜? 이거 안 쓰면 역함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다.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는요. 자, fx가 지금 저기 좀 전에 썼던 얘랑 똑같은 녀석이야. 루트 x-1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그 녀석과 그 녀석의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야. 근데 좀 전에 봤지. 얘를 역함수 구하니까 뭐가 나왔지? 이 참수가 나왔어. 그지? 그러면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얘랑의 교점을 찾으려면 얘는 얘라고 놓고 그걸 풀어가야 돼. 근데 루트 x 우리가 풀기가 편해 불편해? 불편한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넘겨서 양을 제곱해야 된단 말이야. 뭐지? 그럼 여기가 2차인데 2차를 제곱하면 몇 차 나오냐? 4차 나와. 즉 이 무리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려면 우린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대단히 복잡한 녀석을 풀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정확하게까지 아니면 어느 정도 표시했단 말이야. 봐봐. 얘가 F야 지금 그림. 얘가 F 역함수야.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점을 누가 또 지나? y는 x라는 직선이 지나. 맞아? 아, 그러면 fx와 f 역함수의 교점은 똑같기를 y는 fx와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의 교점과 일치한다더라 이런 뜻인 거야. 그럼 구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겠지. 그지? 생각을 해봐봐. 선생님 뭐 직선을 만든다고 하니까 숫자가 좀 지저분할 수 있겠지만 루트의 x-1 더하기 3은 x. 그럼 3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x-1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훨씬 더 편하지 않겠나? 그럼 싹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 이게 인수분해도 되네. x-2, x-5는 0.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럼요 2하고 5 중에 누가 답인가요? 2가 답이겠냐 5가 답이겠냐 생각해봐봐. 만약에 2라면 얘보다 오른쪽에 여기가 2야 그치? 근데 y는 x가 지나는 거니까 2,2를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y값이 3보다 큰 쪽이잖아. 그럼 얘가 2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값이 5일 것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따라서 교점의 좌표는 얘가
5,5가 되겠구나. 이렇게 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지. 근데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F랑 F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안 줘. 그냥 F는 뭐 G는 GX는 뭐 얘네 둘의 이제 교점이 두 개 생기는 경우도 많을 수 있는데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해서 그 둘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녀석은 루트 즉 무리함수고 한 녀석은 이차함수예요. 그럼 니네는 아무 의심 없이 얘네들 가지고 이퀄 놓고 제곱하려고. 오케이? 무리함수랑 이차함수가 동시에 나와서 얘네들의 무언가를 해라! 라는 순간 얘하고 얘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아닐까? 라는 걸 의심하는 거죠. 절대로 니네들한테 무리함수와 이차함수가 전혀 연관이 없어서 얘를 이퀄 놓고 양변 제곱해서 4차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와. 한 문제에 무리함수와 이차함수가 동시에 나와서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인지 확인. 그럼 95% 이상은 역함수 관계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면 y는 x랑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이 뭐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좀 붙였어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y는 루트 x-2라는 게 있고요. y는 x 플러스 k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얘네 둘의 교점이 두 개인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자, 그럼 우리 뭐가 생각나? 자, 봐봐. 일단 교점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y 없애버리고 루트 x-2는 x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 뭐 하는지 양변 제곱할 거야. 그럼 양변 제곱하면 x-2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이 될 거고 싹 넘겨보니까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생겼어. 자, 볼래? 잘 봐. 얘네들 교점 몇 개라고? 두 개라고. 그럼 얘는 x값이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그래서 뭐 가지고 이제 한 배씩 d가 2k-1의 제곱 빼기 4배의 k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보통은 이렇게 풀어. 그래서 틀려. 자, 이렇게 풀어서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더 설명할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판별식 아예 안 쓸 거 아니야. 판별식 쓰긴 쓸 거야.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 틀린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에 y는 루트 x-2라는 녀석을 보게 되면 여기 2,6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나 있는 이런 녀석이란 말이야. 맞지?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랑 k 값이 얼마인지 몰라. 대충 이렇게 생긴 직선이 y는 x 플러스 k라고 했을 때 이 k 값이 위아래로 움직임에 따라서 교점이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나타날 거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런데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y는 루트 x-2랑 x 플러스 k라는 녀석을 갖다가 놓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어. 즉 양변을 제곱했지. 그런 다음에 그걸 쭉 풀어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x 값이 두 개다. x의 값이 두 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쪽으로 올라왔을 때 그게 그대로 성립하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A는 B이면 A 제곱은 B 제곱이다. 이건 마저 틀려. 자, A랑 B랑 같아. 그럼 각각을 제곱하면 같다. 마저 틀려. 이거 맞아. 그런데 얘를 거꾸로 A 제곱은 B 제곱이면 A는 B다 했을 때는 틀린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류 때문에 얘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 거냐면 얘를 제곱하는 순간에 지금 여기 나오는 얘네들의 의미는 뭐냐면 x 플러스 k는 루트 x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있다라는 생각이야. 자, 봐. 얘가 있다면 그래프 교점이 몇 개야? 여기 두 개가 돼. 근데 얘가 없다면 교점이 몇 개가 돼? 한 개란 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밑에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때는 교점을 한 개로 읽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식은 얘도 있다라고 읽어서 교점이 두 개처럼 읽어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일단 조금 나중에 봐도 돼.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림 그려서 눈으로 확인.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언제? 접할 때. 근데 봐봐. 접할 때는 이 밑에 있어도 어차피 접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가 있든 없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 D가 0인 건 써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식을 간 다음에 판별식 D는 2K-1의 제곱 빼기 4배의 K제곱 플러스 2가 되게 되는데 그럼 얘를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와. 따라서 K 값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야. 이해됐나?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 때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직선이야.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뭐 계산 잘못했는데?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는구나. 여기 K가 마이너스 4분의 7. 근데 봐봐. 그런 상태에서 얘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그럼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야 이거? 주황색. 교점 2개지. 그럼 계속해서 교점이 2개야? 아니란 말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교점되는 구간이 언제야? 여기는 2,0이라는 시작점을 지날 때. 이해됐나? 그러면 K의 값이 아까 이 노란색일 때, 즉 마이너스 4분의 7일 때보다는 작고 여기 2,0를 갖다 주면 K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교점이 2개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K 값이 딱 마이너스 4분의 7이야. 저 노란색 직선 교점 몇 개였었니? 한 개잖아. 그리고 이 파란색보다 더 밑으로 직선이 내려와. 그럼 교점 몇 개 있대? 저 핑크색도 한 개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밑에 있을 때는 교점이 한 개야. 근데 노란색보다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몇 개야? 없잖아.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클 때는 교점이 없다더라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긴 할 건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위치 관계는 판별식 D가 0 되는 케이스랑 그 다음에 시작점을 지나는 요 두 가지, 여기 노란색과 파란색 판별식 D가 0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시작점을 지나는 경우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이 문제의 답을 구해낼 수 있겠다 이런 뜻이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못 써먹어. 오케이? 그런 거니까 요거는 우리 좀 이따 보면 문제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된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 무리함수에 대한 얘기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개물이 나오는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교재로 봤을 때 168페이지에 필수이제 1번부터 보자.
자, x의 값이 루트 3이라고 했을 때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봐봐. x라는 값이 루트 3이야. 근데 루트에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 그럼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루트 안에 또 루트가 생기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런 거니까 먼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문제에 주어져 있는 루트에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에 x 마이너스 1 루트에 x 플러스 1 빼기 루트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을 먼저 우린 유리화하겠다는 뜻이야. 유리화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답을 구할 때 x에다 갖다 대입하자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얘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2 분모에 있는 거니까 각각의 분모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의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분자가 루트의 x 플러스 1 빼기 루트의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아마 생기게 될 거야. 그러면 분모는 유리화하게 되면 x 플러스 1 빼기 x 마이너스 1 분자는 완전 제곱식 풀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 빼기 2배의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여기 xx 사라지게 되면 얘가 2분의 여기 또 1, 1 사라지는 거니까 2x 빼기 2배의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약분하면 x 마이너스 루트에 x 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x가 루트 3이었으니까 루트 3 빼기 1인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오는 뜻입니다. 맞지? 뭐 계산이 되고 대단히 뭐 어렵거나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유리화보다 조금 더 복잡한 녀석이 문제로 나온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무리함수로 가서 필수 이제 2번 세 번째 거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y는 2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5. 자, 생각하자. 여기서 정의는 뭐여야 되겠니? 정의는 무조건 루트 안에 뭐만 들어가야 된다? 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그치? 그럼 얘가 0 이상인 얘기는 x 값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하는 y 값을 보니까 y바 해놓고 얘는 지금 0 이상인 건데 그럼 마이너스까지 붙였으니까 여기는 이만큼 0 이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2가 있으니까 이만큼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란 뜻이야. 그래서 y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시작점이란 녀석은 2,2분의 5가 시작점이 될 거고 x의 개수는 이어서 양수인 거니까 오른쪽을 향할 거고 루트 앞의 개수는 음수니까 아래를 향하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준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하셨던 것처럼 x의 개수의 양수 음수 그 다음에 루트 앞에 있는 값의 양수 음수를 가지고 우리는 답을 구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했었고. 자, 다음 페이지로 와서 3번 문제 볼게요.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4-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x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무리함수 저렇게 생긴 녀석과 일치한다. a와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있어. 자, y는 루트 4-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할 거예요. 그랬더니 y는 루트에 8-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어. 우리가 이제 곧 고동수학 상시간에 도형의 이동을 배우긴 하겠지만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한다. 식을 어떻게 하는 얘기야? x 자리에
x 빼기 a를 갖다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그러면 y축 방향 b만큼 평행하게 한다. y 자리에 y 빼기 b를 갖다 집어넣어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문제 나와 있는 이 결과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얘를 문제 하는 것처럼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행이동해라 이 뜻은 식이 y-b는 루트 4-2배의 x 빼기 a x자리라고 했었어요. 그럼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식을 뜻해.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좀 정리해 보니까 y는 루트 해놓고 4 플러스 2a 4 플러스 2a 마이너스 2x 넘어오는 거니까 플러스 1 플러스 b 얘랑 같은 식이야 하면 a 값 b 값이 구해진다 이런 뜻인 거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무례함수 y는 루트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6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2까지야. 이때 치역을 구하라 이렇게 있어. 사실 얘는 이 무리함수에서 이 녀석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게 봐봐. 선생님이 아까 그래프의 모양이 오른쪽 위를 향한다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 왼쪽 위를 향한다 왼쪽 아래를 향한다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x값이 커진다.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는 계속해서 y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얘는 계속해서 감소만 하는 함수야. 즉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얘는 x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얘는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함수인 거고 같은 방법으로 얘는 증가만 하고 얘는 감소만 하는 함수다. 이렇게 우리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다시 말하면 x값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y값은 얘를 대입했을 때의 값과 얘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무조건 그냥 끝값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 녀석을 구하라 이런 뜻인 거야. 봐봐요. 그럼 얘를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면 얘는 시작점이 얼마야? 2,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에 있고 x의 개수가 음수니까 왼쪽을 향할 거고 루트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위를 향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라.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x값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보래.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의 x값이 현재 2인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쯤을 찍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만 그래프를 읽어라 이 뜻인 거란 얘기야. 그럼 y값은 이 점의 y값부터 시작해서 이 점의 y값까지 요만큼만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읽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우리는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y값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자 x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니까 루트 9 그럼 3 빼기 1인 거니까 2까지 이만큼이 치역이야 라고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런 거니까 이 무리함수는 아주 땡큐하게 나중에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중에서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오는 함수는 이차함수밖에 없어. 이게 딱 꼭지점 잘랐을 때 얘는 감소하는 구간, 얘는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땐 얘는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한단 말인 거지. 이렇게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함수는 물론 합성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만들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웠던 함수 중에서는 증가 감소와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건 이 이차함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함수도 봐봐요. 이렇게 전도선이 있어.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 점근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떨어지다가 갑자기 확 증가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이 점근선보다 왼쪽에서 그래프를 읽어라 그러면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감소만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라 그러면 이만큼 되기 때문에 감소만 하는 녀석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만 혹은 감소만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아마 다음번에는 최대 최소가 나올 텐데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야. 일단 5번 내비두고 잠깐만. 아 여기 안 나오는구나. RPM을 봤더니 RPM 최대 최소가 있어. 좀 이따 그거 한 문제 하나 볼게.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제 우린 좀 전까지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번엔 반대로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찾자 이런 뜻이야. 자 시작점의 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나는 점이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랬더니 y는 R을 향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루트에 ax 플러스 b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a, b, c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맞지? 자 그런데 시작점이 어디니? 마이너스 2,2야. 그럼 보자. 여기서 시작점이 어디야? 이 식에서 시작점을 찾아. 그럼 이 안에가 0 되려면 x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여야. 그리고 콤마 그때 y값 c가 시작점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2,1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응? 그럼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 찾았네, 그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c가 플러스 1이구나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런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2랑 똑같은 거니까 b는 2a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한 녀석들을 갖다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써보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에 ax 플러스 2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맞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안 써본 게 뭐 있어? x를 뭐 대입하니까? x에다 뭐 대입하니까? 0 대입하니까 y가 얼마나? 마이너스 1 나와. 그래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더라 이용하면 a 값도 구해진다 이런 뜻이야.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량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로 내 있는 녀석은 무조건 그림 그리시고 판별식 뒤에 0되는 지점과 시작점 지나는 지점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었지. 그지? 그걸 기억한 상태 다시 한번 볼게. 2번. 일단 y는 루트 4 마이너스 2x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일단 시작점의 좌표가 2,0이 되고 루트 앞에가 플러스인 거니까 위를 향하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로 음수인 거니까 왼쪽을 향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k 값에 따라서. 그럼 k가 아주 커서 한 이쯤 이렇게 생기면 얘는 교점이 없을 거 아니냐. 기억이 마이너스 1짜리인 거니까. 근데 얘가 k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어느 순간에 싹 하고 이렇게 닿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야. 이건 내가 어떻게 찾으려 했어? 판별식 d가 0 되는 케이스에서 주황식. 근데 판별식 d가 0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교점이 몇 개 생겨요.
두 개 생길 거란 말이야. 맞지? 언제까지? 시작점에 해당하는 요 2,0을 지날 때까지가 교점이 두 개야. 근데 저 노란색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교점이 몇 개 되는지 한 개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2,0을 지난다. 판별식 0이다. 그럼 판별식 2부터 찾게 되면 자 4-2x는 이거 제곱한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k의 x 플러스 k제곱이 될 거고 싹 넘겨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생길 거야. x의 개수가 짝수인 거니까 4분의 d 쓰자. 그럼 얘가 k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k 제곱 마이너스 4. 얘 간단하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0 이거야. 그럼 k가 얼마일 때? 이 주황색이 지금 k가 2분의 5일 때 주황색 직선이 나와준다 이 뜻인 거야. 그런데 그럼 이 노란색 직선 볼까? 2,0을 지나면서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그때는 k 값이 2라는 값이 나와. 노란색 직선.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이 값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을 때 교점이 두 개더라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지금 주황색의 경우에는 판별식 T가 0이 있는 거니까 교점이 한 개 생겼단 말이야. 그럼 K가 2분의 5일 때랑 이 노란색보다 밑에 있을 때, 즉 K 값이 2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한 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보다 위로 올라갈 때, 즉 K 값이 2분의 5보다 클 때는 교점이 없다거나 이렇게 풀린다는 뜻인 거야. 자, 그래서 무장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무조건 그림 그려서 판별식 T가 0, 시작점 지나는 경우 이거 가지고 찾으시면 답이 나와준다 이런 뜻이야. 그럼 당연히 단순히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를 이용하시면 다 못 구해. 자, 얘를 나는 이렇게 여기만 살짝 바꿀게요. 자, 지금 fx를 루트의 4x-2 플러스 1이라고 하자. 그럼 일단 이 녀석이 정의역은 뭐가 되는지 찾자. 정의역은 뭐가 되는지. 얘가 0된 x값이 얼마야? 2분의 2야. 그리고 x가 개수, x의 개수가 양수인 거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떠서 x값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그러면 치역은 뭐가 돼? 루트 앞에가 양수인 거니까 얘는 계속해서 커질 거니까 y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 f라고 하는 이 함수는 정역 x에서 치역 y로 가는 이런 함수가 된단 말이지. 그럼 f 역함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y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서 x라는 녀석이 나와주겠다 이 뜻인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y는 f 인버스 x라고 하는 역함수의 정의역을 써라 그러면 변수를 x로 바꾸긴 하겠지만 우리가 구한 이 함수 원래 fx의 치역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변수를 x로만 바꿔서 써주게 되면 그게 정의역이 돼. 얘가 이쪽으로 온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 f 인버스 x의 치역은 뭐가 되겠냐? 치역은 마찬가지 변수를 y로 바꾸긴 했지만 원래 함수의 정역을 데려다가 그대로 구도 방향 그대로 데리고 오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우리는 일단 정역과 치역을 찾을 수 있겠다는 얘기인 거지. 맞지? 그런 다음에 이제 역함수 찾자. 그럼 이 녀석의 xy 바꾸면 x는 루트 4y-2 더하기 1이 되겠지. 맞지? 그런 다음에 1 넘겨서 양변 제곱하니까 x-1의 제곱은 4y-2. 자, 2 넘긴 다음에 양변 4 나누니까 y는 4분의 1에 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y값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 녀석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녀석이 저 주어진 녀석의 역함수가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뜻인 거지. 오케이? 자, 선생님 아까 말했던 문제가 나왔네. 8번. 자, y는 fx, 무리하면서 y는 루트 x-2 플러스 2라고 하는 저 녀석과 그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보니까 fx가 루트의 x-2 플러스 2. 그럼 쟤는 시작점이 2,2란 뜻인 거란 말이야. 그리고 x의 개수가 양수인 거니까 오른쪽, 루트의 개수가 양수인 거니까 위.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생겨난 형태가 y는 지금 현재 fx. 그런데 이 녀석을 데려다가 역함수를 부르게 되면 똑같이 2,2가 시작점이 돼서 이렇게 생기는 녀석이 y는 f의 인버스 x다. 그리고 이 녀석은 2차 함수가 나올 거라고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둘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 이 뜻인 거거든. 그럼 얘네들의 좌표를 구해야 우리 둘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fx가 무리함수면 역함수는 뭐가 나온다고? 2차 함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루트는 제곱, 양변 제곱해보면 4차가 나오니까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 y는 x가 지금 똑같이 싫어.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x-2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녀석은 y는 x. 그럼 이쪽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x-2는 x-2의 제곱. 그럼 얘를 또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x-2, x-3은 0 이렇게 나올 거야. 따라서 여기는 요 점의 x값이 2였고 여기는 요 점의 x값이 3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 길이 1이고 요 길이도 1인 거니까 요 성분의 길이는 루트 2야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뜻인 거지. 됐지? 선생님이 말한 거 꼭 기억해. 그렇게 해야 문제 풀려. 그냥 안 풀린다. 자, 그러면 잠깐만 RPM으로 가볼게. RPM에서 103페이지 유형 12번. 자, 문제 번호는 선생님 그냥 제일 밑에 있는 문제 풀어주도록 할게. 696번.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야. 근데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무리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x 정역의 양 끝점이 각각 무조건 최대 최소가 될 거란 얘기야. 근데 x 값이 작은 녀석이 무조건 최소고 큰 녀석이 무조건 최대가 아니라 그거는 상황에 따라 바뀔 거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696번 문제를 보니까 x 값이 p부터 마이너스 2까지야.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그때 최대값이 q라고 돼 있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어. 자, p와 q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뜻인 거지. 근데 얘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우리한테 문제식을 다 줬잖아 지금. 자, 얘 시작점 어디? 시작점 어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2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대충 마이너스 3분의 2, 2라는 점을 찍어. 자, 그 다음 x의 계수, 양수, 음수. x의 계수. x의 계수, 양수, 음수. 그럼 걔는 왼쪽을 향한다는 뜻. 그래서 루트 합배가 음수인 거니까 아래쪽을 향한다는 뜻. 그래도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x값인데 x값을 보니까 p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까지 돼. 그럼 p가 어딘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가 좀 더 크게끔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요 점과 여기 있는 요 점을 들여다가 요만큼만 그래프를 읽어라 이런 뜻인 거란 얘기야. 맞지? 그럼 뭘 넣었을 때 최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대. 뭘 넣었을 때 최소? p를 넣었을 때 최소. 그럼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그 결과가 바로 q가 될 거고 p를 넣었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2다. 즉 마이너스 2는 빼기 루트에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 플러스 2 요거 풀면 p값도 구해지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점 알고 그래프의 개혁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그럼 양쪽 끝점을 넣었을 때 이 녀석이 최대인지 최소인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쉽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5번으로 가서 얘는 아니다. 유형 15번 넣어도 풀 수 있겠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우리 교재 어디까지? 108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서 보시면 돼요. 됐지? 일단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지금부터 일단 개념 원리 문제들을 확인 체크 문제들을 푸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유리함수 혹시 오답 안 된 거 있으면 오답 정리하시고 그거 다 대구시고 나면 RPM 문제 푸시면 되겠다는 뜻이야. 아시겠지? 자, 지금부터 문제 푸세요.